서류 단계에서 반응이 거의 없고 이력서 열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제가 메일로 피드백 드리는 부분 위주로 좀 잘 다듬어서 간간히 채용 공고 뜰 때마다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의 회사들의 지원을 할 때에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올해부터 제 채널에서 새로운 포맷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포맷에 맞게 이렇게 태블릿 펜도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보고 제가 뭐 해결까진 못 해드리겠지만 같이 문제를 고민해 봐드리는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공지를 한번 올렸었고 다행히 용기 있는 시청자분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연을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님. UX UI 또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취업을 준비 중인 땡땡땡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후 관련 회사에서 약 2년 6개월간 근무했고 이후 캐릭터 브랜드를 창업하여 약 2년간 직접 기획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UX UI 디자이너로 커리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약 5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UX UI 이론 학습과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포트폴리오를 제작했으며 추가로 약 2개월간 실무 프로젝트의 디자이너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대기업, 중소기업, 인하우스, 에이전시, 스타트업을 구분하지 않고 서류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서류 단계에서 반응이 거의 없고 이력서 열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방향에 대한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신입으로서의 포지셔닝의 문제인지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에서의 전달되는 메시지가 부족한 것인지 혹은 실제 개발 백포 경험이 있는 프로젝트 이력이 더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현재 UX UI 채용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연스러운 과정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요약해보면 이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다른 커리어로 좀 활동을 하시다가 커리어를 UX UI 디자이너로 전환을 해서 신입으로 지원하는 케이스인데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셨는데 그걸 만들어서 여러 군데 지원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을 좀 요청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커리어 전환 후에 신입 지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연을 쭉 읽어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커리어 전환 후에 신입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나쁜 케이스라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보통 이 커리어 전환 같은 경우는 보통 경력직일 경우는 좀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신입 지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저는 낮다고 보고는 있고요. 만약에 나이가 너무 많은 신입이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이 아까 나이가 만 28세라고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전 커리어가 도시계획 부분을 전공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경력이 좀 있으신 상태예요. 그리고 캐릭터 브랜드를 한번 창업을 하셨었고요. 이 기존 두 가지 커리어는 UX UI 디자인과 뭐 굉장히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커리어는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잘 풀면 흔히 말하는 그 중고 신입의 전 경력으로 크게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계획이란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설계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력서나 자소서 같은 부분에서 UX 역량적인 부분으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부분도 이 창업이라는 거는 신입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창업 경험 있는 사람 은근히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전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창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전반을 한번 이해를 하고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입이 무언가를 창업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플러스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캐릭터라는 부분보다는 창업 경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어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연 중에 이건 일부를 발췌한 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네 가지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나이, 기존 경력, 스킬 이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였고 이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에 전달되는 메시지 이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이따가 좀 포트폴리오 위주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실제 개발 배포 경험 있는 프로젝트 이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라면 신입에게는 크게 바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UX UI 채용 시장 상황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긴 하죠. 요즘 워낙 UX UI 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그렇고 지금 경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AI랑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신입에 대한 채용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문제라고 해서 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두 번째 이 부분 있죠.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를 무기로 자기가 지원하는 회사에 핏하게 다가가는 전략밖에는 딱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 중에서 이력서나 자소서는 저도 보지를 못했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대신에 지금 이 공개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내용을 공개하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방송에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했었을 때는 신입 포트폴리오 치고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편이었어요. 완성도가 있었고 굉장히 고민의 흔적도 많고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좀 원인 파악 자체가 쉽진 않았는데 자세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피드백은 이 사연자분에게 제가 따로 메일로 피드백을 드리기로 했고 지금부터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이분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현재 취업 시장에 어떤 변화를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취업이라는 거는 사실 지원자와 회사 간의 궁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 간의 밀당이라고 할까요? 뭔가 타이밍도 중요하고 이 서로 간에 딱 맞는 스파크가 탁 튀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십 군데 지원을 해서 전부 다 떨어지더라도 딱 한 군데서 엄청나게 원하는 인재여서 그 사람을 콜한다면 그건 앞이 다 떨어지더라도 성공적인 취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도 이 취업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소개팅이나 연애랑 비슷하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소개팅이나 연애도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전 분들이 연애하던 방식과 요즘 사람들이 연애하는 방식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이 취업 시장이란 것도 어떤 시대마다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꽤 있는 편이어서 제가 신입을 지원하던 시절이나 그 당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그때는 특히 대기업 그리고 뭐 대기업 아니더라도 뭐 중소기업이나 작은 회사들도 어떤 좋은 자질의 인재를 잘 찾아가지고 그 회사에서 한번 잘 키워보자 이런 문화가 강했어요. 그래서 공채 문화도 굉장히 컸었고 뭔가 뽑고 교육을 해서 오래 같이 지내는 문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입이 당장 뭔가 실무적으로 잘 하지 못해도 어떤 잠재력이 있다면 뽑아서 가르쳐서 잘 키우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때 당장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를 좀 해본 경력자라든지 아니면 신입이더라도 그 분야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본 신입을 선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가혹해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제 매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이 뭐가 먼저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이 개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엔 직원의 입장인데요. 직원 같은 경우는 예전엔 회사에 불만이 좀 있더라도 좀 오래 다녔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는 거의 뭐 평생 직장 개념까지 있던 세대였고 제 세대만 하더라도 평생 직장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직장 가면 좀 짜증나도 여기 좀 오래 다녀야지 하는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다 탑재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좀 따분하고 성장에 도움이 좀 안 되더라도 뭔가 일로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는 회사와 자기가 핏이 좀 안 맞다고 판단되거나 그리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 바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성장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이
꽤 복지도 좋고 무난한 회사여도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따분한 일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거나 하면 결국 이제 딴 데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저는 나쁘게 보진 않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괜찮은 판단이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공채로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뽑아놨는데 교육을 해놓으면 나가고 교육을 해놓으면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교육이란 것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연수랑 이런 거 합쳐서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대기업에 좀 다녀봤는데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놓은 공채 직원들이 싹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기업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도 바보가 아니고 이런 공채 같은 걸 대폭 줄이게 됐죠. 그리고 신입을 잠재성 있는 사람들 뽑아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끌어올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주로 뽑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싫더라도 채용을 하는 건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는 스탠스도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연자분의 포트폴리오를 뭐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구성만 한번 설명드리면 총 4개의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도메인이 IoT, 즉 디바이스 제어나 어떤 디바이스와 관련이 된 것, 그런 것들 위주로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성이 어느 정도 좀 편중이 되어 있길래 2차적으로 사연자분에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조금 더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뭐 그런 원하는 분야 같은 게 있는 건지 한번 메일을 재차 한번 보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답 메일 중에 이것도 일부 부분인데 현재 특정 도메인을 강하게 한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영역이 온 오프라인으로 입체적으로 연결된 서비스, 좀 IoT 같은 서비스죠. 그런 부분이며 그 외에도 뭐 도메인으로는 에듀테크, 헬스케어, 금융, 모빌리티 등의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즉 이분의 1순위는 온오프라인에 입체적으로 연결된 서비스, 이분의 포폴에 주력으로 미는 이런 IoT 같은 부분이 1순위라고 파악이 됐고 대신 그 외에도 뭐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폴 구성이 이 첫 번째 거를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 없는 포폴로 보이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프로젝트 4개 모두 좀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굉장히 핏한 포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다른 분야로 이 포폴을 지원하게 되면 구성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채용 사이트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티드고요. 여기 초반부터 한번 쭉 한번 보죠. 어떤 도메인의 기업들이 UX, UI 디자이너를 많이 뽑는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쿠팡 이런 커머스도 있고 블록체인, 어떤 마케팅 플랫폼, 에이블리 이런 부분도 사실 커머스죠. 뭐 센트비 같은 경우는 금융 결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뷰티, 여기 화장품 그런 부분이고 의료기기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 여기 톤 28 이런 것도 화장품으로 알고 있고 여기도 화장 뷰티 건기식 또 파운더즈도 화장품 AI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 지금 IoT 관련 기업의 채용 공고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IoT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UX 설계 자체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아까 원티드를 좀 살펴봤을 때 좀 많은 게 어떤 것들이었나요? 금융, 커머스, 그리고 뭐 결제, 헬스케어, 뭐 교육 등등등. 뭔가 사실 이런 일반적인 시장들에 대한 채용 공고가 더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제가 뭐 채용 사이트를 최근에 보면 화장품 있죠, 화장품. 여기 대한 채용 공고가 요즘 엄청 많더라고요. 채용 공고가 최근에 많다는 거는 이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신입을 지원하는 분들에게 화장품 관련 포포를 만들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채용 사이트를 보면서 채용 시장의 흐름은 중간중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도 뭐 화장품 앱에 대한 UI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화장품에 대한 UI UX도 자세히 보면 이 폼 자체가 커머스 폼을 거의 유사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뭐 장바구니가 있고 뭐 리뷰도 있고요. 평점, 구매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커머스의 폼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화장품 포폴이 아니더라도 커머스 포폴을 굉장히 잘 준비할 경우에 화장품 회사에 쓸 때 어느 정도 방향성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이 사연 부분으로 다시 와보면 만약에 이 IoT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꼭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포폴이라면은 저는 경쟁력 있다고 판단한 포폴이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연자분의 포폴로 지원을 하게 되면 도메인 매칭이 좀 되지 않아서 이 분야 회사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예전 회사들은 잠재력이 좋은 신입을 뽑아서 이쪽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거를 좀 아는 사람을 빠르게 뽑아서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시키고 싶어 하는 채용 문화 변화 그 부분이 커졌기 때문에 제가 이분께 드리는 포트폴리오 전략은 IoT 관련 회사에 지원할 때는 지금 포트폴리오도 충분히 매력이 있으니까 제가 메일로 피드백 드리는 부분 위주로 좀 잘 다듬어서 간간히 채용 공고 뜰 때마다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의 회사들에 지원을 할 때에는 아까 이게 구성이 IoT 관련으로 4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구성 자체를 좀 더 제네럴하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예를 들어 커머스, 금융, 결제 아니면 뭐 교육 이런 거 같이 좀 더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에 맞춘 포트폴리오로 좀 구성을 하거나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커머스를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준비할 경우에 그 UX UI 폼 자체가 화장품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뭔가 제너럴하고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로 구성을 좀 바꿔놓고 다른 분야에는 그런 걸로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신입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부분이긴 해요. 신입이 사실 어떤 회사에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수십 개를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실정인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다녔던 커리어의 도메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융을 쭉 갔으면 금융으로 구성이 됐고 이 금융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또 지원하고 이런 수순으로 가면 되는데 신입은 이제 자기가 처음에 어떤 회사 갈지 알 수를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채용 공고에 맞춰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취업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그겁니다. 이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채용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어떤가라는 메시지가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메시지고요. 우리 디자이너들 특히 UX UI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유저 입장이 돼봐라, 뭐 고객 입장이 돼봐라, 뭐 이런 말을 사실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긴 한데 그 말을 우리 일상생활, 뭐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자기의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채용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지금 직원을 왜 뽑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을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좀 더 시장에 핏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사연을 담는 콘텐츠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떠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기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어야지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이긴 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쭉 보셨다시피 사연자분의 익명을 보장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의 용기에 보답해드리자 오늘처럼 방송에서 다루는 공개적인 피드백 내용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피드백 메일을 답해드릴 테니까 주저없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디자인 관련 내용이어도 되고 커리어 아니면 인생 선배로서의 뭐 인생 관련 이야기라든지 뭐 아무튼 주제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거 뭐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